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스로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조용진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들은 다 어떻게 잘 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AWS에서 제공해드리는 미디어 서비스, 예를 들면 동영상 서비스를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뒤에 저희 이제 황윤상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저희 이제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나 어떤 미디어 분석 관련된 서비스들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먼저 AWS 엘리멘탈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소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영상 관련된 서비스를 구축을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플로우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화면상에는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카메라라는 장치를 통해서 어떤 영상을 입수를 하시게 되고요. 영상 촬영 후에는 그 데이터를 어떤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단어로, 예를 들면 방송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방송 편집이나 등등의 어떤 프로세싱을 위한 단어로 전송을 하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든 프로세싱은 트랜스코딩이나 뭐 라이브 인코딩 내지는 컨텐트 오리진이나 뭐 스토리지 같은 서비스들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CDN 등 다른 이제 망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엔드 그 시청자들에게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이제 AWS 제공해드린 서비스들은 미디어 커넥트라는 전송 서비스가 있고요. 미디어 컨버트와 미디어 라이브라는 VOD용 그리고 라이브용 트랜스코딩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패키지와 미디어 스토어는 어떤 서비스를 전송을 하시기 위해서는 오리진 서버가 필요하실 텐데요. 미디어 패키지와 미디어 스토어는 각각의 기능에 맞춰서 어떤 비디오 전송을 하실 수 있는 오리진 서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는 뭐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 AWS 제공해드리는 CDN 서비스, 컨텐트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비디오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크게 이제 두 가지 플로우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은 이제 라이브 영상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하실 수 있느냐에 대한 서비스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내용은 어떤 VOD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실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플로우입니다. 일단 라이브 쪽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라이브 채널 라이브 영상을 캡처를 하시게 되면 컨트리뷰션 인코더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메자닌 화질의 영상을 생산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트, 예를 들면 뭐 인터넷 회선이나 뭐 전용선 등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싱 단으로 전송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송을 한 후에 라이브 인코더라는 어떤 서비스용 그런 영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라이브 인코더를 통하시게 되시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뭐 오리진 서비스와 CDN 등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배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저희 이제 AWS가 제공해드린 서비스들에 대해서 매핑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엘리멘탈 라이브라는 저희 이제 장비, 그 렉처럼 서버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장비, 그러니까 인코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 인코더는 엘리멘탈 라이브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미디어 커넥트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해당 그 생성하신 영상 라이브 영상을 저희 쪽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디어 라이브라는 라이브용 트랜스코더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용 다양한 프로파일로 인코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패키지 또는 미디어 스토어 등을 통해서 이제 오리진 서버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저희 엔드 사용자 디바이스들에게 어떤 라이브 영상을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VOD에 대한 플로우를 말씀드리면, VOD는 약간 더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VOD는 이미 제작되어 있는 영상 파일을 어떤 스토리지에 떨구신 후에 그 스토리지에 떨구셨다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파일 기반의 프로세싱을 통해서 그 서비스용 여러 가지 영상을 제작하시게 됩니다. 이 역시 저희 AWS 어떤 서비스로 대체하실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죠. S3라는 저희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영상 파일을 만약에 떨구시게 되면 람다라는 어떤 서버리스 함수를 통해서 미디어 컨버트라는, 죄송합니다. 장표가 잘못됐습니다. 미디어 커넥트가 아니고 미디어 컨버트입니다. 미디어 컨버트라는 저희 트랜스코딩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서 원하는 프로파일로 다양한 아웃풋을 S3에 다시 떨구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되면 이제 S3가 저희의 어떤 오리진 서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을 연결을 하셔서 바로 엔드 디바이스로 VOD 서비스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지금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저희 서비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미디어 커넥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표에 적혀 있는 것처럼 뭐 고가용성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적으로 RTP 기반으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직시라는 어떤 프로프라이터리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시큐어하게 영상 정보를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는 퍼스트 마일이나 라스트 마일, 사실 저희 AWS 구간을 타고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정적인 전송을 보장을 해드리는데요. 미디어 커넥트 같은 서비스의 경우에서는 퍼스트나 라스트 마일에 관계없이 저희가 안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품질의 전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자닌 퀄리티 비디오라고 저기 적혀 있는데 보시면 그 미디어 커넥트가 제공해 드리는 밴드위스는 80Mbps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화질의 프로레스 HQ 같은 고화질 원본 영상을 전송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만약에 동시에 전송하실 경우에 먹싱을 통해서 80Mbps까지 어떤 영상 전송하실 수 있는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위에 다이그램에 나온 예시에는 보시면 잘 안 보실 텐데 왼쪽에 있는 미디어 커넥트는 어떤 첫 번째 리전이라는 데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리전은 예를 들면 기타 뭐 다른 대륙에 있는 다른 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리전에서 미국 그 북미 쪽에 서비스를 하시고 싶을 때 미디어 커넥트를 이용을 하시면 한국에서 북미 구간까지의 구간은 저희 AWS 백본망을 타고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높은 그 고 밴드위스로 저희 영상 신호를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관련된 데모는 저희가 이따 차후에 보여드릴 예정이라 뭐 관련된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은 이제 미디어 컨버터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이제 파일 기반의 트랜스코딩 서비스입니다. 다른 이제 트랜스코더들과 비교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장점은 일단은 QVBR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퀄리티 베이스드 베리어블 빗레이트라는 인코딩 방식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동일 화질의 어떤 영상을 더 낮은 비트레이트로 제공하실 수 있거나 혹은 동일 비트레이트로 인코딩을 하셨을 경우에 더 높은 화질, 어떤 주관적 화질의 그런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그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AWS는 모든 것이 온디맨드, 그러니까 사용하신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어떤 페이 애즈 유고 프라이싱이 기본적인 모델인데요. 미디어 컨버터의 경우에는 어떤 리저브드 트랜스코드 슬롯이라고 해서 어떤 예약하는 트랜스코딩 슬롯을 예약을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네 번째로 적혀 있는 Accelerated Transcoding은 사실은 이제 저희 최근에 컨텐츠 사이즈가 뭐 HD 이후로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HD 같은 경우는 뭐 1080, 그러니까 1080p 사이즈도 있지만 지금 4K나 8K로 같은 경우로 갈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시면 영상을 프로세싱해야 되는 컴퓨팅 파워나 이런 시간들에 있어서 엄청난 자원을 투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Accelerated Transcoding을 사용하시게 되면 병렬로 그 저희가 자동으로 어떤 입력 영상을 병렬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최대 20배에서 25배까지 어떤 트랜스코딩하는 속도 개선의 효과를 저희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트 프로텍션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스피크라고 하는 어떤 DRM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DRM과 같이 연동이 필요하신 경우에 미디어 컨버트와 스피크를 통해서 외부 저희 이제 뭐 다른 DRM 그 서드 파티 저희 협력 업체들과의 어떤 DRM 그 연동을 하시면 어떤 영상에 대한 인크립션도 같이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서비스는 미디어 라이브라는 서비스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미디어 컨버트는 VOD용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시기 위한 트랜스코딩 서비스이고요. 미디어 라이브는 어떤 방송 화질의 방송 퀄리티의 라이브 영상을 어떤 서비스하기 위한 그런 라이브용 트랜스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 다른 모든 AWS 서비스가 갖고 있는 장점과 동일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다른 서비스들과 굉장히 심리스하게 굉장히 쉽게 인테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미디어 서비스들은 서버리스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자원에 대한 프로비저닝이나 이런 건 운영 이런 데는 고민 없이 그냥 쉽게 바로 저희 저희 콘솔이나 아니면 API들을 이용해서 쉽게 그냥 요거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당히 저희 안정적으로 운영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미디어 라이브 채널 운영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채널 하나를 런칭하시게 되면 저희 다른 가용 영역에 이중화가 돼서 이제 런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채널이 예를 들면 물리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페일하더라도 다른 채널 다른 가용용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디어 라이브 채널이 계속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어떤 페일오버에 대한 걱정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저희 뭐 컨트롤 플레인이랑 데이터 플레인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미디어 패키지입니다. 미디어 패키지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리진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저희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패키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능은 Just in Time 패키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분들이 영상 서비스를 하고 싶으실 때 굉장히 엔드 디바이스들이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테고 다양한 프로토콜을 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셔야 될 텐데요. 예를 들면 HLS나 대시, 엠팩 스무드 등과 같이 다양한 포맷으로 스트리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 모든 그런
그런 포맷에 대해서 만약 스트리밍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프로세싱에 대한 오버헤드도 있으실 수가 있고 저장에 대한 오버헤드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방지하고자 미디어 패키지라는 서비스를 내놓게 되었고요. 한 가지 인풋 포맷을 주시고 아웃풋 포맷을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해당 아웃풋 포맷으로 당장 바로 서비스 하실 수 있도록 그 온 더 플라이로 패키징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으로는 뭐 타임 시프팅이나 뭐 그 외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기능은 예를 들면 저희 작성하신 최초로 이제 만드신 어떤 동영상 스트리밍 형태의 예를 들면 HLS 포맷의 동영상에 대해서 미디어 패키지를 통해서 다양한 다른 기능들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DRM 같은 경우에도 실제 포맷을 여러 가지로 가져갔을 경우에 그 모든 포맷에 대해서 DRM을 각기 다른 표준으로 하셔야 될 텐데요. 미디어 패키지를 이용을 하셔서 스피커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시면 각기 다른 포맷들에 대해서 DRM 어떤 인크립션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셀프 힐링이나 오토 스케일링 이런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고민들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미디어 스토어라는 오리진 서비스인데요. 미디어 패키지와 동일하게 어떤 영상을 서비스하실 때 오리진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미디어 패키지와 미디어 스토어의 차이점은 미디어 패키지는 아까 부가 기능들이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스트인타임 패키징이라든가 DRM 연동이라든가. 하지만 미디어 스토어는 단순히 라이브를 최소한의 레이턴시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부가 기능들은 다 제거한 후에 오리진, 그러니까 빠르게 오리진 그 라이브 오리진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간단한 서비스이고요. 만약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 가지 포맷으로 최소의 레이턴시로 구현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미디어 스토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인데 미디어 테일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어떤 수익 모델 자체를 구성을 하실 때 영상 컨텐츠에 대해서 수익을 기대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고객분들이 광고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미디어 테일러를 이용을 하시면 서버 측에서 서버 사이드 광고 삽입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이고요. 이게 다이어그램 구성에서 보시면 광고 서버는 따로 구성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테일러가 수행하는 부분은 어떤 특정 시점에 광고를 삽입하기를 원하실 때 광고 서버와 통신을 통해서 어떤 광고를 어떤 시간대에 어떤 타임 코드에 넣으실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장점 중에 하나는 광고 서버에서 시청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 시청자 내지는 시청자 군별로 개인화된 광고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퍼블릭 레퍼런스 중에 하나는 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는 곳에서 그 목요일마다 하는 미식 축구 라이브 중계를 하는데 한 400만 개의 다른 광고를 400만 개의 유저 그룹으로 사용자 어떤 시청자 그룹으로 따로 이 미디어 텔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한 저희 레퍼런스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에 있는 ETS와 S3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광고를 삽입하실 때 어떤 광고별로 다른 화질을 갖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유저에서 보는 시청자 관점에서 볼 때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화질의 광고 영상을 받아서 각각 프로파일에 맞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HLS나 이런 것들은 ABR로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이제 현재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화질이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바뀌고 네트워크가 안 좋으면 다시 저화질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스트리밍 구성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미디어 테일러도 각각의 프로파일에 맞게 어느 정도 일정한 화질을 맞춰서 저희 그 광고가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주는 어떤 프로페셔널 퀄리티의 광고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 이제 거의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어떤 비디오 영상을 촬영하신 후에 원본 등을 만약 전송하고 싶으실 때는 저희 미디어 커넥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어떤 파일 기반의 VOD 생성을 위하신다면 미디어 컨버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미디어 라이브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라이브용 영상 스트리밍을 위한 트랜스코딩 서비스이고요. 미디어 패키지와 미디어 스토어를 이용을 하시면 라이브 또는 VOD 영상을 저희 쪽에서 송출하시는 그런 것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테일러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광고 서버 사이트에서 광고를 삽입하실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상을 배포하시게 되면 1년의 어떤 비디오 서비스 워크플로우가 완성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제 엘리멘탈 미디어 AWS 엘리멘탈 미디어 서비스라는 서비스들에 대한 소개를 드린 것이고요. 요 위에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대부분 AI나 머신러닝과 관련된 서비스들입니다. 제가 요 다른 서비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미디어 어떤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영상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컨텐츠 관리 시스템 등과 같이 연동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그중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떻게 메타데이터를 추출할 것인가, 어떻게 영상 검색 서비스를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을 때 저희 아마존 레코그니션이라는 영상 또는 이미지 인식 서비스나 컴프리엔드라고 하는 저희 어떤 언어 인식 NLP 관련 서비스를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그 내부의 그 영상 속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추출을 해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향후에 이제 검색 엔진 같은 걸 구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크라이브라는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STT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동영상이 있다고 했을 때 바로 자막으로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랜슬레이트를 이용을 하면 지금 제가 이제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언어들 예를 들면 영어나 독어 각국의 언어로 변환을 하셔서 다국어 자막을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아마존 폴리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여자분의 목소리가 이제 곧이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알아들으실 수 있는 이런 음성 서비스가 있는데요. 텍스트를 읽어드리는 서비스이고요. 아마존 렉스는 챗봇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작년 리인벤트, 그러니까 작년 11월쯤에 이제 저희가 최초로 출시된 서비스인데요.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서비스는 보통 개인화된 어떤 추천 등을 많이 원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개인화된 어떤 맞춤형 레코멘데이션을 하시고 싶을 때 퍼스널라이즈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영상 관련을 말씀드리면 제일 적게는 어떤 이런 어떤 특정 군의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시청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시청자에게 적합한 영화 추천이라던가 드라마 추천 등을 퍼스널라이즈를 이용하시면 아마도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포캐스트라는 서비스인데요. 포캐스트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해드리는 서비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컨텐츠에 대한 시청률 추이를 갖고 계실 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다음에 방영될 때 시청률이 얼마가 될지 아니면 다다음 주에 방영될 때 시청률이 얼마 될지에 대해 예측하고 싶으시다면 포캐스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좋은 예는 예를 들어서 광고를 넣으실 때 이 광고에 대한 어떤 클릭이나 광고에 대한 시청률이 얼마나 될까,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셨을 때, 아니면 특정 아까 말씀드린 개인화된 광고를 하셨을 때 이 개인화된 광고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전 사전에 히스토리컬한 시계열 데이터가 있으시다면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머신러닝이나 어떤 AI, ML 관련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굉장히 손쉽게 미래 시계열 데이터에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의 내용들을 저희가 이미 다 템플릿으로 구성을 해놓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이시는 링크, 어떤 미디어 관련된 솔루션 링크를 방문을 하시면 클라우드에서 편집, 미디어 분석 솔루션, 온디맨드 비디오 서비스 지원 등등등 다양한 어떤 미디어 관련된 워크로드들을 템플릿을 바로 업로드하셔서 계정에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데모는 이어서 이제 황윤상 SA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황윤상입니다. 아까 조용진 SA께서 전반적인 미디어 서비스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코그니션이나 아니면 다른 AI, ML 서비스들 함께 소개해 주시면서 미디어에 있는 메타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추출해내고 그걸로 카탈로그를 만드는 내용들을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솔루션 페이지에 저희가 미리 만들어서 템플릿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미디어 투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로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는지, 저희 서비스들을 가지고 어떤 구성들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지 같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 미디어 투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아키텍처입니다.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일 앞단에 있는 건 S3의 스태틱 웹사이트 호스팅,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 기능을 이용한 웹페이지고요. 이 웹페이지의 사용자 인증을 코그니토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사용자가 인증을 받고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버킷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줘요. 그래서 버킷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원본은 추후에 S3 글래시어로 비용 효율적으로 아카이빙을 하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인제스트 워크플로우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 데모의 두 번째 부분이죠.
인제스트 워크플로우는 스텝 펑션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텝 펑션의 각각 스테이트 머신의 상태들을 기반으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저희 내부 서비스들로는 엘레멘탈 미디어 컨버트, 그 다음에 아마존 SNS를 이용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모DB에 미디어 인포라거나 아니면 기타 영상 관련 데이터들을 저장해 두게 됩니다. 인제스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만들어진 분석을 위한 프록시 동영상들을 다른 버킷에 저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저장된 프록시 데이터를 가지고 애널리시스 워크플로우가 동작하게 되죠. 이 역시 다 스텝 펑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텝 펑션 내에 또 다른 스텝 펑션 세트인 미디어 애널리시스 솔루션을 불러서 레코그니션이 제공하고 있는 각각의 함수들, 비디오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을 다 뽑아내고 엘라스틱서치 서비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역시 완료되면 밑에 보이는 아마존 SNS를 이용해서 알림을 주게 되죠. 워크플로우를 하나하나 조금 쪼개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용자들은 S3 스태틱 웹사이트 호스팅에 제공되고 있는 스태틱 웹사이트에 접근해서 인증을 받고요. 비디오를 업로드합니다. 인제스트 버킷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인제스트 워크플로우가 동작을 하는데 이 스텝 펑션의 내부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버킷에 오브젝트가 생성됐다라는 액션이 들어오게 되면 미디어 인포를 제너레이션 합니다. 람다로 구성되어 있는 미디어 인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고요.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페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인포를 돌리고 나면 바로 미디어 컨버트 쪽에서 트랜스코딩 작업을 시작을 하죠. 이 트랜스코딩 작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본이 큰 사이즈인 경우에 추후에 분석을 할 때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 프록시 형태의 조그만 사이즈의 미디어 파일들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요. 미디어 컨버트 자체는 어싱크하게 비동기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을 말아서 특정한 미디어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나면 스테이터스를 대기하면서 트랜스코드가 끝났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플로우를 타게 되죠. 문제가 발생한다면 에러로 넘어가게 되고요. 다시 잡이 페일되는 형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성공적이라면 인제스트가 성공적으로 됐다라는 사인을 받고 워크플로우를 끝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워크플로우가 정상적으로 끝나게 되면 SNS를 통해서 인제스트 작업이 끝났다라는 내용을 보내게 되고요. 이렇게 인제스트가 끝나게 되고 이후에 정상적으로 올라온 게 확인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S3 스태틱 웹사이트에서 애널리시스 워크플로우를 직접 인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데모로도 보여드릴 텐데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람다를 하나 API 형태로 내놓았고요. 크레이트 메타데이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람다가 인보크되면서 스텝 펑션을 동작시킵니다. 역시 스텝 펑션 내부의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보크돼서 시작되고요. 오브젝트를 분석을 위해서 복사를 해둔 다음에 애널리틱스 스테이트 머신, 여기 보시면 미디어 애널리시스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동작시키게 됩니다. 이 미디어 애널리틱스 솔루션 내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레코그니션 펑션들을 돌리도록 되어 있어요. 레코그니션 자체가 단 한 가지 함수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미지에서 사람 얼굴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 장면이 어떤 건지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 장면 내에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지 찾는 다양한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함수들을 미디어 애널리시스 솔루션이 하나하나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비동기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분석이 모두 끝났다라고 하면 이 결과를 옆에 보이는 엘라스틱서치 서비스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메타데이터를 추후에 검색하실 때 훨씬 더 빠르게 내용을 찾아보고 이에 관련된 타임코드를 찾으신다거나 하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하면 결과를 보냄과 동시에 웹 VTT 포맷으로 자막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막은
아까 조용진 SA께서 말씀하신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바로 그때그때 영상에서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죠. 이 아까 애널리시스 워크플로우 내부에 있는 미디어 애널리시스 솔루션이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건 저희가 솔루션 페이지에서 독립적으로 또 디플로이 하실 수 있게끔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스텝 펑션 스테이트 머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텝 펑션이 레코그니션의 이미지냐, 비디오냐, 그리고 오디오냐 이런 부분들을 다 나눠서 각각의 함수들을 동작시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나 비디오인 경우에는 레코그니션의 각 함수들을 호출시키고요. 오디오가 있는 경우에는 미디어 컨버트를 다시 동작시켜서 오디오 부분만 따로 떼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떼어낸 오디오를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에 넣고 자막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트랜스크라이브 된 텍스트는 다시 아까 NLP 처리를 하는 아마존 컴프레hen드로 보내서 어떤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있는지 이 자막에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뭐 지리적인 정보라거나 공간적인 정보, 오브젝트 정보 이런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역시 전부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미디어 투 클라우드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상태가 어떨지 몰라서 제가 일단 동영상을 떠왔는데요. 연결을 해본 김에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보시는 이 녀석이 바로 미디어 투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입니다. 미디어 솔루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원클릭 형태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적용해서 바로 설치하실 수 있는 형태이고요. 처음에 이 미디어 투 클라우드 설치하시고 나시면 등록된 메일 주소로 URL과 그 다음에 로그인 정보가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접근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작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 투 클라우드는 지금 보이시는 5개 리전, 노스버지니아, 오하이오, 오레곤, 아일랜드,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렇게 총 5개의 리전에서 테스트가 가능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서울 리전에는 몇몇 기능들이 부재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테스트해 보실 수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는 아키텍처 페이지인데요. 이 미디어 투 클라우드의 워크플로우를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각각의 스텝별로 전부 디스크립션을 걸어놨습니다. 보시면 인증을 뭐 어떻게 받고 그 다음에 아마존 IoT를 이용해서 서브스크립션을 걸고 이 아마존 IoT 서비스를 쓰는 이유는 스태틱 웹페이지에 메시징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 IoT를 사이드카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디어 워크플로우를 구축하시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각각 다 설명되어 있어서 나중에 테스트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사인인 부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 코그니토를 이용해서 구축되어 있는 사인인 페이지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 사인인 버튼이 웰컴 그 다음에 제 아이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인증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데모 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2개 동영상을 미리 올려놔서 한번 돌려놔 봤고요. 실제로 여기서 동영상을 하나 올려볼게요. 혹시 미식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사실 제가 미식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미식축구 동영상 하나를 올려볼게요. 톰 브레이드라는 선수 동영상이고요. 업로드할 때 이 에셋에 대한 UUID를 이 자리에서 바로 생성할 수 있고요. MD5 해시값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나면 업로드를 시작하면 되고요. 177메가 정도 되는 파일인데 생각보다 네트워크 스피드가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멀티파트 업로드 형태로 해당 동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조금 기다려 볼까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 업로드된 에셋에 대해서 제이슨 형태의 사이드카를 만들게 되고요. 그 파일을 S3에 같이 둬서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옆에 저장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방금 올린 미디어 파일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에 프로그레스 바가 있습니다. S3에 지금 올라갔고 인제스트 워크플로우가 동작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인포라고 쓰여져 있고요. 미디어 인포를 이제 컬렉트하는 람다 펑션이 동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 트랜스코드가 돌 거고요. 그 다음엔 인제스트 플로우가 완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걸 다 일일이 기다리고 있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요. 제가 미리 올려놓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속도가 이걸 플레이할 때 괜찮을지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플레이 나우를 누르게 되면 여기선 소리가 안 나네요.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의 기본 정보들이 미디어 인포 형태로 밑에 나오게 됩니다. 비트레이트가 어떤지, 프레임 레이시 어떤지, 오디오 인풋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실제로 지금 아나운서가 영국 영어로 막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밑에 트랜스크라이브 돼서 자막으로 생성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임코드랑 같이 트랜스크라이브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 시간대에 맞는 자막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셀레브리티 검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얼굴에 있는 감정 검색을 한 부분, 그 다음에 각각 오브젝트의 레이블들을 찾은 부분입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저 디텍션이 된 장면에 대해서 이제 플레잉 사커, 혹은 손흥민 이런 식으로 디텍트 된 내용이 오버레이돼서 보이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보시는 부분은 컴프렌드를 통해서 이제 유관한 내용들, 자연어 처리를 통한 내용들을 다시 보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해서 미디어 투 클라우드에서 자동으로 메타데이터를 전부 다 뽑아내고 저장해서 실제로 보실 수 있도록 처리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테스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저희 미디어 솔루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데모는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 아까 용진님께서 소개하셨던 미디어 커넥트를 이용해서 글로벌하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뿌리고 그걸 받아보는 형태의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볼 거예요. 일단 밑에 보이는 저 디바이스가 제 맥이 되고요. 여기 있죠. 이 맥에서 OBS를 통해서 라이브 비디오를 미디어 라이브에 인제스천합니다. 그러면 이 미디어 라이브는 지금 화살표가 잘 안 보이는데요. 두 개 스트림으로 나눠서 미디어를 전송하게 되고요. 하나는 시드니, 다른 하나는 버지니아, 노스 버지니아에서 라이브 스트림을 받아서 다시 스트리밍을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부분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서울 리전에서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저는 OBS를 통해서 미디어 라이브로 서울 리전의 미디어 라이브 서비스로 스트림을 보냈고요. 보시는 것처럼 RTMP 형태의 라이브 인풋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 라이브 쪽으로 스트림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라이브에서 두 가지의 아웃풋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엘레멘탈 미디어 커넥트, 리전 간 미디어 송출을 위한 서비스로 하나의 스트림을 따냈고요. 그 다음으로는 HLS 형태로 인코딩을 한 뒤에 서울 리전에 있는 미디어 패키지로 스트림을 전송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HD 하나, SD 하나의 아웃풋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미디어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리전의 미디어 라이브로부터 받은 입력을 두 개의 리전으로 나눠서 보내도록 구성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미디어 커넥트 역시도 리든던시를 가져가기 위해서 두 개의 플로우를 별도로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A 플로우를 하나 예로 보여드리게 되는 겁니다. 소스 같은 경우에 미디어 라이브를 통해서 스트리밍이 인제스트 되게 되고요.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지금 위에 잘 안 보입니다만 이 녀석은 노스 버지니아로 가는 스트림입니다. 저희 AWS 백본을 타고 노스 버지니아에 있는 미디어 커넥트로 가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시드니에 있는 미디어 커넥트로 가게 됩니다. 즉 한국에서 시작해서 두 개의 라이브 스트림이 북미에 하나, 그 다음에 남반구로 하나 이렇게 날아가는 형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이 미디어 패키지에는 이 라이브에서 들어온 스트림을 받아서 저스트인타임 패키징을 하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태워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바로 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북미의 노스버지니아 구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서울에서 쏜 라이브 스트림을 북미에 있는 미디어 커넥트가 받게 되고요. 이 미디어 커넥트는 바로 미디어 라이브에게 해당 스트림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미디어 라이브 설정 화면인데요. 미디어 커넥트, 북미의 미디어 커넥트로부터 인풋을 받고요. 아웃풋으로 하나는 HLS, 파일 그룹 하나, HLS 하나를 나눴는데 HLS 같은 경우에는 또 미디어 스토어로 보내서 바로바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스토어를 보시면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 청크들이 미디어 스토어에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연결해서 이 파일 청크에 있는 인덱스 M3U8, HLS 매니페스트 파일을 바로 태워서 클라우드 프론트로 전송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죠.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커넥트는 노스버지니아랑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만 이 뒷단에 미디어 스토어 대신에 미디어 패키지가 들어갔다. 서울처럼 미디어 패키지로 저스트인타임 패키징을 하고 송출하는 구조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면 서울에서 제 디바이스에서 OBS로 라이브 비디오를 서울 미디어 라이브에 인제스 시킵니다. 그러면 스트림이 나눠지고요. 하나는 바로 서울에 있는 미디어 패키지에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태워서 바로 디바이스에서 받아서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스트림은 미디어 커넥트를 이용해서 시드니 리전으로 보내고요. 다른 하나는 노스버지니아로 가고요. 그리고 다시 인코딩, 패키징을 거쳐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다시 제 디바이스로 받아볼 겁니다. 시드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노스버지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트워크 레이턴시, 엔드마일이 조금 중요해서 뚝뚝 끊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OBS를 켜서요. 타임코드를 바꿀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세팅을 열어서 미디어 라이브의 RTMP 인풋으로 스트림을 쏩니다. 스타트 스트리밍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잘 연결됐다라는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각각의 그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프론트 URL을 통해서 실제로 미디어 라이브가 얼마나 미디어 커넥터가 얼마나 빠르게 전송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맨 왼쪽에 보이는 게 서울에서 미디어 패키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받아보고 있는 스트림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시드니에서 받아보는 스트림,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노스버지니아에서 받아보고 있는 스트림입니다. 시간 디퍼런스가 좀 보이시나요? 보시면 제가 지금 송출하고 있을 때 3시 14분 17초, 19초 정도고요. 지금 리프레시해서 다시 보니 서울에서 그걸 그대로 다시 받아왔을 때 14분 13초대를 넘기고 있네요. 총 한 14초에서 15초 정도. 그 정도 타임 디퍼런스가 생깁니다. 인제스트 시키고 엔드마일에서 그 다음에 인코딩하고 패키징하고 다시 받아보는 형태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시드니와 노스버지니아 타임 디퍼런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송출하고 있을 때 14분 38초였고요. 시드니는 지금 14분 20초, 즉 한 18초 정도? 서울에서 이미 걸리고 있는 12초 정도의 디퍼런스를 감안하더라도 차이를 계산해 보시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노스버지니아는 오히려 훨씬 더 속도가 빠르네요. 아무래도 패키징을 빼고 스토어로 돌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미디어 커넥트를 통해서 서울에서부터 시드니, 버지니아로 한꺼번에 미디어를 송출해서 결과를 본 내용인데요. 제가 3시 14분 38초에 스트림을 쐈을 때 스냅샷이 서울에서 다시 받을 때 12초 정도가 늘어난
3시 14분 26초 스트림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위에 있는 시드니 리전에서 다시 받았을 때는 3시 14분 22초, 약 16초 정도 타임 디퍼런스가 보이고, 마지막으로 노스 버지니아에서 봤을 때는 18초 정도의 타임 디퍼런스가 올라온 3시 14분 20초 정도 스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각 대륙이나 리전 간 스트림을 송출하시려고 하시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나 어려움이 있으셨죠. 근데 저희 미디어 커넥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대륙 간, 상당히 먼 리전 간의 미디어 송출도 큰 시간차 없이 타임 디퍼런스가 한 4초에서 8초 정도 나는 걸로 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미디어를 송출하고 다시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데모를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서 쏜 라이브 영상을 미국 노스버지니아에서 라이브 스트림을 VOD처럼 청크로 다 끊어서 S3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S3에 바로 미디어 투 클라우드를 붙여서 메타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서 송출한 라이브 스트림을 바로바로 미국에서 청크로 받아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메타데이터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후에 VOD 서비스를 하실 때도 라이브 스트림을 프로그램 단위로 끊어서 미디어의 메타데이터를 만들고 관리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이 위는 아까 보여드렸던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데모와 정확히 동일한 녀석이고요. 다만 지금 화살표가 또 안 보이네요. 이 미디어 라이브에서 단순히 미디어 스토어와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서 바로 스트리밍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미디어 투 클라우드의 S3 버킷에다가 청크를 저장함으로써 각 청크들을 바로바로 분석하고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형태의 워크플로우로 이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데모 동영상을 준비했으니 함께 보시죠. 자, 이게 아까 보셨던 미디어 투 클라우드입니다. 제가 노스버지니아의 미디어 라이브에 아까 파일 그룹이 있었죠. 걔가 바로 이 미디어 투 클라우드의 S3 버킷, 인제스트 버킷에다가 2분 단위로 청크를 떨어뜨리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크리에이트 메타데이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아까 보셨던 두 번째 워크플로우, 애널리시스 워크플로우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코그니션이나 아니면 트랜스크라이브 혹은 기타 등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애널리틱스 워크플로우가 바로 동작하게 되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크라이브를 이용한 웹 VTT 자막 작업이 바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미디어 라이브 화면인데요. 여기에 세팅을 보시게 되면 인풋은 노스버지니아의 미디어 커넥트로부터 들어오고요. 지금 이렇게 파일 그룹으로 S3 버킷에다가 2초 단위로 청크를 떨어뜨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라이브 스트림이 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스트림이 들어오면서 시간이 2분이 지나게 되면 또 다른 청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조금 기다리면 이 분석 워크플로우가 끝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정확히 2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10분, 얘는 8분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청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동으로 클릭해서 메타데이터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걸 자동화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뭐가 완료되면 이렇게 메일로 인제스트 플로우가 완료됐다 혹은 메타데이터 분석이 완료됐다라는 알림을 메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2분이 지나면 이렇게 새로운 청크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밑에 제일 처음 메타데이터 분석을 맡겼던 녀석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틀어보죠. 플레이 나우를 누르게 되면 이 청크의 기본 미디어 인포메이션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쭉 들어가게 되고요. TS 파일로 떨어져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말한 내용들이 다 영어로 자막이 생성돼서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레코니션을 돌린 결과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쭉쭉 정리돼서 나오게 되죠. 다시 미디어 인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데모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AWS 엘레멘탈 미디어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글로벌하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어떻게 보낼 수 있고 얼마나 빠르게 스트림을 송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VOD뿐만 아니라 라이브 스트림 역시도 필요에 따라서 청크로 나누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AI, ML 서비스들을 이용하셔서 빠르고 간단하게 서벌리스 형태로 메타데이터를 만들고 글을 저장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데모들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미디어 투 클라우드라거나 라이브 인제스션 워크플로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URL들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맨 위에 있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에 들어가 보시면 미디어 투 클라우드나 지금 보여드렸던 라이브 워크플로우 외에도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콘솔에서 바로 해당 솔루션이 디플로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지금 제가 세션을 딜리버리하면서 참고했던 다른 내용들도 밑에 링크를 달아드렸으니 한번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AWS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상당히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QR코드를 통해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면 추후에 더 좋은 세션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